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고 치유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생각의 회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딱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마치 당장 닥칠 재앙처럼 느껴져 손에 땀이 나는 경험 말이죠. 침대에 누워 불을 껐는데 머릿속에선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느라 눈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반묘.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유부유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채 안개처럼 우리를 휘감는 감정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위로를 건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왜 이런 비상벨을 울리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어떻게 하면 끌 수 있는지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스위치를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적어도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편도 모양의 작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보안 요원이에요. 원시 시대의 숲풀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편도체는 즉각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호랑이야, 도망쳐! 라고 말이죠.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는 호랑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상사의 싸늘한 말투, 친구의 읽지 않은 카톡, 내일 있을 발표가 호랑이의 자리를 대신하죠. 편도체는 이 사회적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며 우리 몸을 비상사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즉, 불안은 고장난 신호가 아니라 과잉 보호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민한 보안 요원에게 지금은 호랑이가 없어, 안심해도 되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몸을 먼저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이완되면 뇌는 몸이 편안하네? 그럼 지금은 안전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며 편도체의 스위치를 끕니다. 그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이완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 통로입니다. 자,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이 스위치를 눌러볼까요? 자, 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먼저 배에 손을 얹고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이 과정에서 산소가 혈액에 충분히 전달되며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을 작게 벌려 슈라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끝까지 내뱉습니다. 겨우 숨 쉬는 걸로 불안이 사라질까?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날숨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깨웁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길어질 때 뇌는 지금은 천천히 숨을 쉬어도 되는 안전한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즉각 줄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몰려와 손이 떨리거나 목소리가 떨릴 때 이 4, 7, 8 호흡을 딱 3번만 반복해보세요. 물리적인 진정이 뒤따라올 겁니다. 신체를 진정시켰다면 이제는 소용돌이치는 생각을 다룰 차례입니다. 불안의 특징은 생각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이미 발표를 망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심리학적 기술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떠오르는 불안한 문장 뒤에 딱 한마디만 덧붙여보세요. 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나는 실패자야가 아닌 나는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는 내일 면접에서 떨어질 거야가 아닌 내가 내일 면접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의 입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위인지라고 부르는데,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은 나를 휘두르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 중 하나가 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 24시간 내내 걱정을 방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방법이 바로 걱정시간 예약제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중 딱 15분,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7시 15분까지를 공식 걱정 시간으로 정하세요. 낮 동안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아, 이 걱정은 저녁 7시에 예약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몰아서 하자. 막상 예약된 시간이 되어 걱정하려고 하면 낮에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불안을 머릿속에 자유롭게 풀어놓지 마세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라는 우리 안에 가두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어떻게 하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이를 분홍 코끼리 역설이라고 하죠.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온통 그 생각뿐인 것과 같습니다. 불안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불안하면 안 돼. 왜 나는 아직도 떨고 있지? 라는 자책은 뇌의 비상벨을 더 크게 울리게 할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수용입니다. 불안이라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막으려 서 있지 말고 차라리 튜브를 타고 파도 위에 몸을 맡겨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나를 지켜주려고 애쓰느라 고생이 많네라고 그저 인정해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불안을 허용하는 순간 불안의 날카로운 이빨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이래? 이런 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자기 자비를 베풀어 줄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끼는 친구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실 건가요? 아마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라고 다독여주겠죠. 왜 그 따뜻한 위로를 정작 가장 힘든 자신에게는 해주지 않나요? 오늘 밤 스스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한마디만 해주세요. 불안해도 괜찮아. 그게 인간다운 거니까. 이 한마디가 수천 권의 이론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이라는 불청객을 다루는 몇 가지 확실한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478 호흡으로 몸의 스위치를 끄고 생각 라벨링으로 나와 불안 사이에 거리를 두며 걱정 시간 예약제로 일상의 주도권을 되찾고 마지막으로 수용과 자비의 태도로 불안을 보듬는 법을요. 불안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먹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당신이라는 하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를 조금이나마 걷어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답답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걱정을 짧게 남겨보세요.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무게는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평온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